제가 이걸 보면서 밤잠을 이게 지수인가 싶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게 미국 지수인데 다이나믹 월드다 다이나믹 월드 이건 진짜.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를 요때쯤에는 밤잠을 설치면서 재밌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봤는데 진짜 심합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봐서 그냥 파란봉 하나 빨간봉 하나로 보이는 거지 뉴스 하나에 따라서 오르내림이 제가 보기에 뉴스 하나가 뜨면 한 2% 정도는 그냥 가. 이 큰 주식이 옛날에 요럴 때는 2%만 해도 하루에 변동이 엄청 큰 때인데 요때는 뉴스 하나가 뜨면 2%가 올라가요. 또 뜨면은 플러스 4%야. 빠지면은 마이너스 6%야. 뭐 이렇게 가는데 와 진짜 변동성이 끝내주는. 지금 얼마가 빠졌냐면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3,300 찍던 게 2,300, 1,00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지금 또 한 10% 이상 회복을 해서 여기서 여기 빠진 게 마이너스 20x%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간 거죠. 뉴스만 봐도 진짜 험난한 한 주였습니다. 험난한 한 주. 자 일단 3월 4일날 그 질병이 왔었을 때 휘청휘청하니까 미국 패드가 기준금리를 0.5% 50bp 평상시에 2배 그것도 긴급 금통위 긴급 연준회의 긴급회의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전 리만 이후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채권 시장에 그래도 12년 횟수로는 만으로 한 11년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긴급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게 그때 이후로 처음이야.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고 게다가 50bp를 만장일치로 인하한 게 처음이었는데 저것도 놀라웠는데 저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뜨는 게 아니 또 이 와중에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감산을 합의를 실패했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런 위기가 와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우디가 오펙이라 그러죠. 원유 생산 모임이잖아요. 원유 생산 모임의 반장 정도 되는 반장이 와서 이 반에 들어와 있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가서 야 우리 같이 줄이자 감산을 하자 그래갖고 유가 가격을 좀 줄이자 그랬더니 러시아가 NO 그래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니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데 너는 왜 노야 그랬더니 미국 좋은 짓 안 해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미국 세일 오일 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좋은 짓 안 해. 미국은 감축 안 한다며. 나만 감축할 수 없다. 안 해. 누구 좋은 일이 안 해. 그러니까 듣던 사우디가 아니 이게 지금 국가 대 국가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듣던 사우디가 열받는다고.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어. 열받는다고. 이 새끼 니들이 안 해도 증산을 하겠대. 저 처음에 이거 보고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농담. 아니 자 국가들끼리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 그거 보고 열받는다고 증산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증산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970만까지 우리가 줄였는데 1000만 배럴까지 조금 늘리겠다. 감산 안 하겠다. 이 정도만 늘었어요. 그래 뭐 충격과 공포 전략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들은 러시아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게 나라냐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러시아는 그걸 듣더니 야 우리도 증산하겠다 최대 50만 배럴 그러면서 지금도 1000만 배럴 넘고 있는데 1130만까지 하루 50만 배럴 우리도 증산 가능하다. 경고성 메시지를 공이 오니까 받아갖고 다시 던져요. 이것도 3월 10일날 지금 하루하루 이게 아까 전에 그건 사우디 원유 증산 이게 3월 9일이에요 3월 9일날 이거라니까 3월 10일날 에라이씨 하고 맞받아서 50만 불을 올리고 이것까지도 야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러시아 너희 그러다 가. 너 옛날에 기억 안 나? 그러다가 너희 갔거든. 그랬더니 이때를 위해 준비를 했죠. 뭘 준비를 했냐? 우리는 외환 보유액을 이미 굉장히 많이 높여놨어. 5,700억까지 높여놨고 야 이거 봐봐. 미국이 그동안 생산량을 이렇게 높여서 이 까만 게 사우디고 이게 러시아거든요. 근데 미국이 더 올라갔잖아. 오일 같은 게 안 돼. 얘를 먼저 보내야지 혼다 못해 이런 소리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 사우디 너희들 딱 봐라. 딱 봐. 뭘 딱 봐? 사우디가 니들이 우리보다 외환 보유액이 높았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이 일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지금은 사우디보다 외환 보유액이 높아. 버틸 수 있다 이거지. 나 총알 좀 있어. 괜찮아. 50만 불 늘릴 수 있으니까 니들 그딴 거 안 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내가 이해를 했다 진짜. 여기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나 진짜 여기 뭐 애들 싸움도 아니고 그 다음날 3월 12일이죠. 아까 1000만이었잖아. 970에서 1000으로 늘리겠다며 1000만 배럴. 이것도 심한데 아람코가 뭐라고 공시를 했냐면 사우디 정부에서 직접 지시를 했다. 뭐라고? 1300만 배럴. 여기서 1300 30%를 늘리라고. 30%를 늘리라고 1300만 배럴을 늘리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아람코가. 이거 왜냐면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공시해야 되잖아. 아니 형 10%도 아니고 유가가 지금 박살을 나고 있는데 거기서 30%를 더 늘린다 그러고 게다가 이게 기존 설비를 최대한 가동해서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석유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더 늘릴 수 있게 언제든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생산 설비를 확충해서 1300만으로 가는 거죠. 묻고 더블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블룸버그 통신에도 나오긴 했는데 사우디가 석유, 비축, 유까지 시장에 쏟아붓겠다는 의미이다.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러시아 죽어봐라 건가? 뭐 러시아, 미국 둘 다 죽으라. 뭐 너도 죽을 너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형님도 죽을 것 같은데. 형님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우디가 자기만의 힘으로는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친구들아 힘을 줘 해서 같이 있던 오페크에 있는 친구들이 또 힘을 보태요. 아랍에미리트가 대표적인 오페크 국가잖아요. 옆에 있다가 우리도 야 나도 증산하겠다. 지금 기존 300만인데 400만으로 이후에 500만으로 나도 간다. 나도 산유 능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저 많은 3, 4일간 저런 티카타카를 하는데 안 그래도 저 티카타카 전에 유가가 갔거든요. 이미 오일 쇼크라 그래서 하루에 마이너스 30을 찍었다가 증산에 마이너스 30 찍었어요. 좀 올랐다가 또 갔다가 올랐다가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선물이 30불이에요. 30불. 이게 2010년 1월 1일 날 60불이었어요. 마이너스 50%가 된 게 2달 걸렸어요. 2달. 이게 뭐야. 유가가 일로 빠졌어요. 일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저게 문제가 아니라 저것 때문에 그 다음날 아시아 증시가 검은 월요일이다 해서 얼마가 빠졌더라? 뭐 마이너스 7%인가 뭐 사이드카가 발동되네 뭐가 오늘 마이너스 7%로 시작을 하고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제 주식의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말년이 형님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야 이럴 땐데 죄송합니다. 무단으로 사용을 했어. 좀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하자 진짜. 아 이거 좀 그런데 얘들이 꼭 이럴 때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게 뭐 이해는 돼. 형들의 이해가 되는 거는 이 미국 셰일이 어려우니까 지금 총알도 아까 전에 봤지만은 680조 장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야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지금 이거 사우디 말이거든요.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은 유가 25달러에도 10년 버틸 수 있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지. 저유가를 감내할 수 있다. 10년 버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이제 곧 갈 거라는 거죠. 누구? 미국 셰일 업체들은 이거 벼랑 끝 아니냐? 버틸 기업 5군데다. 야 근데 이게 가격을 낮춰서 얘네 셰일 뭐 몇백 군데 날린다고 쳐도 다시 가격 오르면 다시 생기지 않겠니? 저 같은 그 멍청한 놈들의 생각인가? 아니 야 이거 죽이면 어떡할 건데? 가격 오르면 이거 다시 생길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할게 내가. 이거 한 50불 60불 다시 가면 내가 하지 뭐. 이거 뭐 선수 교체 아니야? 선수 교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나라도 아니고 선수 교체 아닌가? 라는 뭐 생각을 뭐 저 같은 사람은 하지만은 뭐 하여튼 뭐 나라는 아닌가 보지. 자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가만히 보던 또 우리 형님이 또 한마디 하시죠. 그만 좀 하자 진짜.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노는 꼴이 참 귀엽고 가소로우니까 트럼프 형은 전략 비축유를 최대한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또 유가가 또 8% 올라. 최대한 매입. 그것도 매우 좋은 가격에. 이게 또 사준대네. 그것도 올라요. 알 수가 없다. 정말 자꾸 생각나는 짤은 말년이 형 짤 자꾸 생각해서 죄송하지만 좀 그만 좀 했으면 좀 적당히 하자. 적당히 뭐 계속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지금. 물론 이게 미국이 잘못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옛날에 입을 털었거든. 입을 털었다는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뭐라고 계속 이걸 하셨냐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 그 커들로라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아저씨가 2018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우리는 퍼미안 분지거든요. 페르미안 분지라 그러죠. 텍사스주 이때 셰일 나오는 데가 너 뭐라고 했냐? 천연가스가 너무 많어. 생산 현장에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뭘 할지 몰라 태워버리고 있어. 야 안 되겠어. 이거를 미국 동부와 유럽에 보내 가스 시장에서 러시아의 헤게모니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멋있게 썼지만 간단히 말하면 러시아를 박살내야 된다. 이렇게 또 열심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조용히 수출하면 되지. 그걸 또 뭐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강자는 러시아지만 야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보낼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이 러시아가 무려 29%야.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을 해. 그러니까 자꾸 러시아 입김이 세지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독일은 유럽이 특히 그래요. 가스프롬이라 그러죠. 얘네 천연가스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데 러시아가 또 독일한테 초대형 가스관을 작년인가 이렇게 노스트럼 해서 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누나 면전에다가 이 가스관을 꼭 집어서 너희가 러시아의 포로가 됐냐 뭐 이런 비난을 퍼부으면서 너희를 날려버리겠다. 우리 가스 많어. 이렇게 2018년에 이걸 하셨죠. 이거 뭐 좀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수출하면 되지. 또 굳이 그거를 해서.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가뜩이나 마음이 흔들리는데, 아니 또 이 나라는 2020년 3월 10일 날 표현이 아비규환으로 떠요. 아비규환. 초유의 전국 봉쇄. 뭐 이런 말이 뜹니다. 전국을 봉쇄했어? 요때 전에만 해도 이탈리아 북부만 지역 봉쇄만 해도 1600만 명 있던 지역이 봉쇄가 됐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가 봉쇄된 거죠, 거의. 서울과 경기도가 봉쇄됐다. 그거만 해도 가슴이 시쿵시쿵하고 이탈리아가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초유의 전국 봉쇄예요. 전국 봉쇄. 6천만 명을 묶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전국 2차 세계대전이 언제적 얘기인데 거의 70년 전 이후로 전국적인 제한 조치는 처음이고 저게 또 저렇게 나오니까 아까 전에 셰일하고 합쳐져서 미국 증시가 또 뭐 서킷 브레이커 한마디로 갔다는 거죠. 뭐 서킷 브레이커가 뭔지 그런 거 별로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갔으니까 뭔가 브레이크를 하겠지. 뭔지 몰라도 서킷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은 거잖아. 갔죠. 갔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가서 저런 게 발동이 되고요. 뭐 역사상 두 번째네. 뭐 또 조금 있다가 저게 저렇게 가니까 영국이 잘 쳐다보고 있다가 미국도 인하하고 이탈리아가 가니까 왜 이렇게 사건이 많어? 지금 아직 본론 얘기 안 하고 사건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또 50pp 내립니다. 0.25%예요. 갑자기 보고 있다가 영국도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WHO는 이제 다 늦었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뭐 이제 와서 뭐 판다믹이라든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이제 이탈리아가 전국 봉쇄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이제 와서 선언한 게 아유 좀 빨리 선언이라도 하고 뭘 할 것이지 뭐 훨씬 더 증가할 거 증가했지 그럼 나도 얘기하겠다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도 이건 알 것 같아 당연히 증가를 하죠 하여튼 더 증가할 거라고 뭘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제주식이 또 눈물을 머금고 코스피 척 매도 사이드카 또 사이드카가 뭐예요 뭐 별로 아실 필요 없어요 뭔지 몰라도 사이드를 땡겼겠지 자동차에 사이드를 땡긴 거 아니에요 너무 과속을 했으니까 땡겼겠죠 이게 위로 과속해서 땡겼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안타깝게 아래로 과속을 해서 사이드카를 땡겼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뉴스가 지난 뉴스만 자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뉴스가 또 뭐 나왔냐면은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 아예 약국 식료품 제외하고 모든 산점 문을 닫는다 이 나라 진짜 심하네 잠깐만 소매상점 폐쇄를 지시했다 대단하다 이런 것도 지시할 수 있나? 공산주의 국가니? 비필수적인 부분은 운영을 중단해야 돼. 나라 문을 거의 닫은 거죠, 저 정도면. 그 다음에 저거를 보고 있던 우리 트럼프 형이 야, 저거 심각한가 보다. 그리고 갑자기 백악관 긴급회의를 수집해요. 이 뉴스가 떴을 때 또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뭐를 하려고 보건 관계자들을 백악관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나? 이게 3월 10일이거든요? 도대체 뭐를 할까, 얘네들은? 뭐 나라의 비상사태인가? 뭐를 선언하려고 또 무슨 뭐 질병통제 뭐 예방센터 국장에 무슨 소장에 뭐 박사에 뭐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더니 뭐를 하려고 했나 했더니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형이 저런 분들을 훌륭한 과학자들을 몰아놓고 11월 대선 전까지 백신 개발을 완료해라. 자,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어요. 자, 갈구고 싶었죠. 자, 11월 대선이면은 지금이 3월이니까 10월까지 된다고 치면 7개월 남았네. 그때까지 백신 개발을 완료하라라고 갈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제약 기업 CEO들도 모았고요. 아까 전에 그분들도 모으고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 자, 근데 문제는 크게 반발하죠. 당연히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됐고 7개월 그러니까 여기 전염병 연구 소장님이 야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트럼프한테 형 이거 18개월 걸려 최선을 다해서 한 뭐 16개월 18개월 하여튼 걸려서 만들어볼게 그랬더니 트럼프 형이 듣더니 no 11월 대선 11월 완료 finish 오케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아예 막무가내 나 3년 전에는 트럼프 형이 백신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미국에서 백신으로 한창 시끄러웠어요 백신이 효용이 있냐 없냐 백신 기피도 뭐 나오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트럼프 아저씨가 백신 따위 뭐하러 왔냐 뭐 이딴 소리 했다가 뭐 무식하다는 둥 뭐 과학자들을 엄청 싸우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백신 7개월 만에 만들라고 막 저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싸우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 형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과학자들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은 대표적으로 과학을 홀대하는 대통령입니다. 왜 과학을 홀대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기후 연구 이런 거 안 합니다. 기후 변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화석 연료 생산을 늘려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과학 연구를 보통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쨌건 세븐먼스에 만들려고 하니까 전 이 뉴스를 보고 잠깐 생각이 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났어요? 저 뉴스를 보면서 잠깐 어디서 많이 들은 건데 형은 해낸다는데 6months 만들겠다 우리 역시 형이야 형밖에 없는 거죠 역시 형이야 역시 형님 존경드립니다 해낸다는 거지 대한민국 자 킹트리오는 18개월 걸리는 치료제를 럼프 형하고 그 화상통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6months로 그 단축을 하겠다 겨우 200억이 된다고 하십니다 전체는 3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임상치료 단축시키는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가나 보죠 하여튼 돈을 써서 단축시켜서 우리는 아무리 빨라도 남들은 18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하지만 역시 한국이죠 역시 코리아 6개월 내에 인체 투여 뭐 하여튼 한답니다. 저 어쨌든 잘 모르기 때문에 문성화기 때문에 뭐 뭘 어떻게 하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항체리 개발사 몇 안 되는 세계 때문에 3교대로 조를 짜서 역시 우리죠. 이런 건 잘하잖아. 3교대로 조를 짜서 열심히 갈아 넣고 24시간 주말도 없이 하면은 6months 돼 6months. 니들은 자꾸 9 to 5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는 0 to 0죠. 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야. 전 이걸 듣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킹트리온이 설마 저 뉴스 다음에 트럼프 관련주 뭐 이런 테마로 또 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빠진 건 없지만 뭐 아직은 나온 건 아니니까 6개월 뒤에 봅시다. 이거 그거잖아요. 6개월 뒤에 봅시다. 뭐 벌써부터 살 필요는 뭐 없을 것 같긴 해요. 6개월 뒤에 이상 피고인의 변론은 6개월 뒤에 다시 선고를 내리는 걸로. 자 하여튼 그리고 과학계들한테 뭐 6개월 내에 만들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와 이건 진짜 이건 상상을 못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우리를 골로 가게 한 요인의 한 절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0일을 유럽을 차단했어. 야 아니 이탈리아를 차단한 게 아닙니다. 대서양을 막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 나라하고 여기 유럽 있잖아요. 여기 아시아 있고 여기 미국 있고. 야, 이거를 막았네? 이거를 상상할 수 있었나?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걸 어떻게 막지? 유럽을? 아니, 자기네 본류잖아.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건너온 건데 유럽을 막았어요. 물론 함정은 있습니다. 자, 영국은 안 막았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트럼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유럽을 막은 거 물론 1번 뭐라고 하고 2번은 야, 영국은 왜 안 막냐, 이거 장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건 제가 뭐 알 바는 아니고 하여튼 영국은 안 막았다고 합니다. 이걸 막은 정말 충격적인 일을 펼쳤는데, 이 다음에 또 오늘 막았나요? 지금 막았답니다. 방송하는 실시간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와, 10% 봐, 10%. 이 상상이 안 되는데 저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 뉴스 나온 다음에 오늘 밤이 두려워지는 거야. 그날 새벽에 보고 있었는데 다우지수 마이너스 9.99%, 런던 마이너스 10.87%, 프랑크푸르트 독일 마이너스 12.24%. 와, 나 이거 보면서 세상에 종말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여기 안 나왔지만 킹탈리아는 이때 거의 갔습니다. 넌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여기가 이게 얼마인지 감도 안 오는데 한 거의 뭐 마이너스 한 4, 50% 날라갔어요. 킹탈리아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가 됐는데, 뭐 그때 S&P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 찍어왔어요. 전 이거를 이날 밤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사에 남는 순간을 찍겠다. 새벽 3시까지 버텼는데 그 다음은 졸려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가 마이너스 9.31까지 찍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냐, 정말 마이너스 10% 가자라고 마이너스 10을 찍고 싶어 버텼지만 졸리더라고요. 새벽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다가 자, 그냥 자러 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형이 아차했죠. 뭘 아차했어요? 자기가 유럽을 막으니까 저런 사태가 펼쳐지니까 다시 그 다음날 안 되겠다. 뭘 안 되겠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일단 아까 나온 비축유 500억 달러 일단 사고요.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문우신 재무장관이죠. 미국 재무장관 아저씨가 부양책 합의에 근접했다. 유독성 확대를 위해 연준과 무엇이든 하겠다. 자, 마이너스 10%를 보고 멘탈이 나갔죠. 자, 지금 멘탈 나갔거든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뻗어서 멘탈이 나가 있는데 재무장관과 대통령이 그 다음날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숫자를 보더니 마이너스 9.99%. 형, 재선은 멀어져 가요. 대선이 지금 몇 달 남았는데 주가가 이러고 마이너스 9.9%를 보고 흔들렸죠. 이건 뭐 멘탈이 안 나갈 수가 없잖아. 연준과 무엇이든 하겠다. 부양책 합의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 이것만 해도 가슴 뛰는 뉴스인데, 사용 가능한 유동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며 전체 정부 차원의 접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확고하다. 우리는 필요한 무엇이든 할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며 막대한 유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의 대출 창구. 여기서도 약간이 아니죠. 이미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자, 독일 경제 수장들, 한마디로 ECB 지금 꽉 잡고 있는 분들도 대규모 재정 부양을 약속했다. 5천억 유로. 이거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600조인가? 사용 가능하다. 게다가 이거는 국영은행의 보증이고 시작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양책. 이번 부양 계획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인 의사가 부족해 실패하진 않을 것이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의지 부족으로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자금은 미친 듯이 의지는 넘쳐 흐른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중앙 국영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에는 제한이 없다. 야, 아우토반이냐? 잠깐만. 야, 무슨 경제가 아우토반이요? 무슨 무제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를 또 돕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날에 이게 주가 지수인가 싶어요. 그 다음날에 마이너스 9.9% 했던 게 플러스 9.36%야.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라를 대서양하고 뭐 막았다며. 막으니까 마이너스 9.9. 어이쿠 뭐 무제한 모든 걸 해. 뭐 부양책 뭐 우린 준비가 돼 있어. 의지하니까 플러스 9.3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잡주도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지수가 9.9 빠졌다가 9.3 올랐다가 이게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로 다 그랬죠. 이게 글로벌로 다 그러면서 뭐 나스닥을 보면은 물론 아직도 많이 빠져 있지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나라다와 재밌는 현실이다. 참 현실이 코미디니까 코미디 방송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 게다가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하루 지나서 지금 주말이잖아요. 미국도 주말입니다. 주말 중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흔들릴 수 있어. 혹시 우리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무시해갖고 더 이상 주식을 사거나 올리지 않거나 경제에 올리려는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나의 뜨거운 마음을 형들이 몰라줄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와, 진짜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는 파월, 지금 연준 중앙은행 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총재님이죠. 파월 의장을 해임 권한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는 말이잖아. 이 정부와 중앙은행은 원래 굉장히 뭐랄까, 물론 한 행정부긴 하지만은 권한이 나뉘어 있고 서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에요.
그딴 거 없단 거죠. 그딴 게 어디서 지금 위기인데 나는 파월 해임 이딴 소리를 왜 해임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긴급 연준 회의를 열어서 마이너스 50bp 이것도 충격적으로 내린 건데 얼마를 원하느냐 1%포인트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00bp입니다. 더블! 그것도 지난번에 3월 4일인가 뭐 3월 며칠 날 했잖아. 열흘밖에 안 지났거든요. 2주가 안 지났어. 50bp 내린지. 100bp 1% 인하를 빅컷을 기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빅컷 엄청난 빅딜이 있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됐다? 잘렸다는 거죠. 와 이거 택도 없다는 거죠. 지금 나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기자님들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야 진짜 사진 선정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100점 만점에 98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요렇게 요분이죠. 파월 일자 뭐라고 하는지 봐서 빅딜 또는 마이너스 100bp 안 나오면은 You are fired잖아요. 이게 뭐 예능에서 외치는 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어프렌티스인가 미국? 거기서 외친 건 이해를 했는데 실제 정치에서도 외치겠다는 겁니다. 100bp 아니면 You are fired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와중에 이거는 괜히 검색을 해봤는데 한마디 할 줄 알고 뭐 뻔하지. 그래도 검색을 해봤죠. 역시 루비니 형은 뭐 잠깐 지난번에 했지만은 뭐 신났죠 지금. 어이구 야 저 집 불났댄다. 신났죠. 자 금리 인하 너희 100bp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총알 떨어지면 위기가 고조다. 자 총알 다 떨어졌죠? 0% 가는 거 아니야. 0%면 니들 총알 없으니까 또 위기가 고조가 된다. 10년 전과 차원이 다른 경제난에 직면할 것이다. 자 옆집 불나면 원래 좀 신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이 안 열리고 있죠. 미국도 저희 이후에 안 열리고 있어요. 자, 첫 주말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가 됐다.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문 닫았습니다. NBA 취소됐죠. 축구 취소됐죠. 주말에 도시에 나오던 미국 삶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대요. 서서히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이던 모습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까지 잘 안 보였는데 생필품 사재기 그 거대한 나라 미국이 드디어 줄을 서서 코스트코에서 생필품을 사고 있습니다. 계산하는데 30분이 걸렸다. 자 그러면서 모두가 다 기대하는 건 뭐다? 다음 주입니다. 저 결론이 한 달 뒤, 두 달 뒤가 아니라 다음 주요. 다음 주.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 3일 남았어요. 2, 3일. 뭐가 2, 3일 남았냐? 진짜 바주카포를 쏠 건지 2, 3일 남았습니다. 바주카포를 쏠 건지. 이게 엔간한 바주카포로는 무조건 실망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느낌에. 야 마이너스 100bp면은 이건 바주카포가 아니라 거의 로켓을 날리겠다.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100bp를 한 방에 내리는 건. 리만 때도 50bp씩 내렸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0bp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를 쏘고 이걸로도 부족해.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100bp도 아니고 100bp를 하고 플러스 추가로 뭐 양쪽 하나든 뭐든 추가로 뭐가 나와야 사람들이 만족을 할 것 같고 한 50bp를 내린다든지 한 25bp 내리면서 뭐 앞으로를 뭐 주시하겠다 이딴 소리 하면은 아마 시장이 또 패닉이라는 둥 실망을 했다는 둥 이러면서 또 빠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오죠. 월가에서는 연준이 100bp도 아니고 100에서 120bp 그러니까 한 번에 100bp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급속히 확산. 골드만삭스, JP모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두 이런 전망을 해서 지금 전망이 마이너스 100bp가 됐어. 게다가 이거 이상 QE를 전격적 도입 무엇이든 할 것 요거런 추가적인 뭐가 나와야 만족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게 내일 모레예요. 17일 18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하겠죠. 과연 진짜 바주카포 이상을 싸서 시장이 만족을 할지 그냥 시장이 실망을 할지 이러는 와중에 글로벌 제조 PMI 이거는 뭐 구매 자수는 당연히 완전히 뭐 박살이 나고 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진짜 이틀 뒤 3일 뒤에 이게 뭐 한 번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9% 올라가면은 플러스 9% 뭐 어쩌라는 건지 상당히 애매한 시기로 가고 있고 자 근데 요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시기하고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돼 얘기하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 드리면 저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가 DLS 같은 거 아니면 금리 DLS 지금 난리 났어요. 이쪽은 전쟁이에요.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은행 창구도 그렇고 난리 났습니다. 유가 DLS가 보통 마이너스 50%를 낙인 구간으로 설정을 해요. 근데 아까 두 달 만에 60불짜리가 30불 왔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녹인에 들어가면 이거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배럴당 60달러를 넘어갈 때 많이 됐기 때문에 30불대 아래로 가면은 이거 위태위태해요. 근데 맞다. 이 얘기도. 형들은 정말 대단하다. 전 이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박살이 나서 위태위태해서 어떻게 유가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 형들 마음 뭐 아프지 뭐 걱정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잠깐만.
원유 ETN이 사상 초유의 품절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한참 봤어요. 원유 ETN이 왜 품절이 됐지? 가격이 너무 빠져서 손절이 많아서 품절이... 그게 아니라 이 와중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일만 남았다. 원유값 상승에 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몰려서 원유 사는 그러니까 ETN이라는 그냥 상장 지수증권 주식이라고 보면 돼. 원유 주식이 너무 많이 사서 품절이 됐어요. 이 와중에 진짜 존경합니다. 형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DLS 가격 빠져서 형들 손해보면 어떡하지?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로 손실 난다 그러는데 야 마음이 걱정이 되고 야 이렇게 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회다 이거죠. 기회. 야 60불짜리가 어머나 세상에 쟤들이 저렇게 난리치더니 그만해라 미친놈들아 뭐 이런 거 하면서 증산하고 난리쳐 30불 가니까 산다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를. 품절이에요. 와 진짜 킹 리처드가 이렇게 많았나? 이런 강심장들이 야 돈을 이렇게야 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정말 사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옛날에 60불일 때 6불은 10%였어요. 30불일 때 6불은 20%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3불만 움직여도 여기서는 순식간에 10%잖아요. 여기서는 5%밖에 안 됐는데 와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은 지금 2천만 주를 추가 상장했고 또 500만 주를 투입했지만 해당 물량이 개장 20분 만에 다 팔렸어요. 다 팔린 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유동성 공급자들이 물량을 들고 있어요. 유동성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너무 사니까 유동성 공급자 거기다가 물량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절해주는 사람들이. 유동성 공급자가 사 놓은 물량까지 다 긁어 갔어. 야 이거 다 긁어갔어. 이거를 긁으면은 LP들이 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없잖아. 있는 걸 다 위로 긁어버린다니까. 긁어서 물량이 없어져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괴리율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량을 위로 다 긁어가니까 LP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지금 30불이라고 쳐요. 유가가 30불이면은 원래 ETN이 3,700원이어야 돼. 근데 4,265원이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15%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위로 긁어서. 아니 야 잠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30불짜리가 15%면 얼마예요? 30한 6불? 35불? 이미 이 정도 가격을 감안한 걸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위로 긁어서. 그러니까 원유를 30불에 산 게 아니라 35나 36불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ETN에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LP 물량을 위로 긁어서 마지막 한 주까지 긁어가셨다고 하면 여기 써있잖아요. 마지막 한 주까지 다 긁으셔서 유동성을 공급한 실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ETN이 보통 자기들 기초자산하고 괴리율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괴리율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3,700원인데 종가가 4,265원이에요.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가 원래 지금 5만원인데 예를 들면은 55,000원에 있는 가격도 다 긁어 갔다는 겁니다. 동시호가에. 예를 들자면 동호가에 55,000원까지 다 긁어 가셨기 때문에 야 역시 형들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됐어요. 평소에는 여기 있던 거래량이 라이온하트 역시 야수의 심장을 가진 형들 때문에 1325만 주 와 하루에 이게 긁어 가시면서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게임사 광고기도 했는데 아 내가 넘버지 못하는 시장이 있구나. 아 저 같은 멍청한 놈들은 이 멍청이라고 읽죠. 천재라고 아니고 확률을 계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저런 판단을 읽어서 승부를 들어간다. 와 진짜 레알 마드리드 승부사다라는 그런 똑똑한 분들이 많구나. 야 진짜 야수의 심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생각을 저 DLS 뭐 떨어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는 다 늦은 얘기고 이제는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존경 드리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DLS 잠깐 마저 드리면은 이게 금리 연계형 DLS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금리 당연히 박살났겠죠. 얼마나 빠졌겠어요. 지금 상상을 못한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이 미국채 10년 금리인데 1.6% 하던 게 지금 0.4% 이게 뭐예요 이게 반도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70% 이상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보통 미국채가 아니라 뭐 독일 국채든지 영국 국채든지 뭐 이런 나라 국채들일 텐데 손실액이 어마무지합니다. ELS는 이해라도 하지 DLS는 더 위험한 게 왜 위험하냐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주가지수가 2,000짜리가 1000갈 확률 50% 이거 상당히 어렵죠. 근데 금리 1.6%짜리가 50% 빠지면은 0.8%잖아요. 이 확률 당연히 이게 확률이 훨씬 높죠. 1.6%짜리가 0.8%는 갈 수 있어요. 이거 한 방에 100bp 내린다며. 이거는 원샷입니다. 원샷. 주가지수가 50% 빠지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DLS 같은 경우는 앞에 이게 파생상품이잖아요. 파생상품이 50% 빠지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건다는 거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상품은 정말 아우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게다가 이게 이렇게 빠지면은 만약에 빠지지 않고 1.6% 위를 유지했을 때 내가 손익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버냐, 막 내 돈이 따블이 되거나 내 돈이 막 30% 40%를 먹을 수 있냐? 보통 안 그래요. 이런 DLS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그래 봐야 한 5% 먹을까? 뭐 연한 산으로 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품이라는 거를 좀, 특히 DLS는 주식 기반이 아니면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저 DLS 얘기였고요. 자, 마저 드리면 그러니까 쭉쭉 나오죠. 자, 11년 강세장이 끝났다. 뭐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 형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버핏형 얘기 나오면서 뭐 버핏형이 버티라 그랬어요. 2008년만큼 무섭지 않다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 기사가 버핏형이 항공주를 많이 샀어요. 그랬다가 물렸어요. 나오는데 항공주 얼마 샀냐면은 500억 샀어요. 이거는 제가 한 10만원 산 겁니다. 10만원. 제가 로또 복권 긁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버크셔 해서의 자산이 얼만데 500억을 산 거를 지금 기사를 왕창, 물론 나로는 왕창 샀지. 제가 500억을 샀으면 왕창 샀는데 들고 있는 것도 많이 들고 있어. 물론 많이 들고 있는데 문제는 산 건 500억이면 저로 치면 10만원 산 거예요. 왜냐면 얘네 운영 자산이 100조 단위잖아요. 100조 단위. 저거를 500억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2019년 8월에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은 현금 보유량이 146조예요. 작년에 얘기했지만 진짜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주식은 팔고 현금 쌓게 나서고 있었다. 이게 2019년이었어요. 주식을 10억 달러, 물론 많이 판 건 아니고 역시 주식을 100조 이상 들고 있어요. 100조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빠지면은 버크셔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100조 이상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현금 보유량이 너무 많아. 지난해 3, 4분기에만은 130억 달러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는데 많이 사긴 했지만 워낙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가 기본적인 현금 플로우인 거고,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 잠깐 했는데 운이긴 하겠죠. 저 형도 운이긴 한데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가격이 너무 높다. 오래전부터 매력적 인수 보드를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고 매수 기회를 기다린다. 주식 포트폴리오가 2천억 달러! 와, 240조인가? 물론 이 정도 들고 있으면 이거 주가가 빠지면 가는 거긴 한데, 현금도 아까 전에 봤지만은 뭐 130조, 140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버크셔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단이 아마 맞았다고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이 주제를 관해서 한 가지가 있는데, 워낙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물어분들이 많아요? 주가 급락, 저가 매수를 기회래요. 생애 첫 주식 계좌 트는 2030. 생애 첫 주식계좌, 취업 후 첫 투자예요. 뭐 사면 좋아요? 우량주가 좋겠죠? 이런 말 하시는 분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고모, 이모, 삼촌 저가 매수하러 가자. 자, 5, 60대 개미들. 자, 주갑 열어 섣부른 투자 뭐 어쩌고하지만 어쨌건 모르겠지만은 HTS 어떻게 여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까는 거야? 뭐 이렇게 알려보시고, 증권계좌 드디어 하는 거 불안하니까 통장에 손에 쥐어둔다 은행 가시는 분 많이 늘고 있는데, 전 이 뉴스를 보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2030. 저거는 5060. 40대는 야, 40대가 우리나라의 중추이자 허리이자 돈이 가장 그래도 좀 많지 않을까라고 40대는 안 산다는 소린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한창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쇼크를 직접 탄을 맞았다고. 그쵸? 2030은 이제 시작이니까. 5060은 일단 현역에서는 어느 정도 끝나셔서 돈이 있고, 이쪽은 시작이고, 몸통은 같다는 거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건데, 몸통은 지금 완전히 쇼크를 맞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죠.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용대책. 자, 우리는 고용부터, 고용대책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중앙 빼고, 저는 뭐 이쪽에 있으니까 뭐 충분히 그 40대 형님들 화이팅 해주시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자, 그래갖고 하여튼 3월 14일까지 18조입니다. 자, 우리가 산 거는 더 늘었어요. 매 방송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자, 올 들어 전날까지 산 게 18조 왔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조금 더 봤는데 잠깐 뜨끔했어요. 지금 사라 부추기는 유튜버들. 잠깐 봤어요. 신문 기사 있길래 진짜 확대해서 혹시 누가 내 거 여기다 붙이지 않나 잠깐 봤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히 없습니다. 야, 내가 언제 지금 사라 그랬어? 그렇죠. 지금 없으니까. 자, 지금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적이 잠깐 확대해봤습니다. 혹시 뭐 구석에 조그맣게 있지 않나 뭐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행입니다. 자, 지금 사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하여튼 뭐 지금 사라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고 뭐 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뭐 전문가들 뭐 예측 뭐 코스피 바닥 어디냐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이 맞죠. 지금 두 명이 지금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지금 뭐야, 플러스 어느 날은 9%, 어느 날은 마이너스 9%인데 이게 뭐 이거 찍을 수는 있죠. 뭐 1600, 뭐 1500, 1900, 2000 뭐 찍을 수 있겠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게 사실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결국 언제 살까잖아요. 잠깐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만 사태를 또 봐야겠죠. 리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설마 리만 사태가 아니라 그냥 뭐 전염병이겠지. 그냥 전염병이면 보통 V자였거든요.
그나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이전 전염병 크니까 U자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 좀 U자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금융위기로 가나? 금융위기로 간다는 거는 이 사태가 기업으로 전이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크레딧 리스크라 그러던데 그 전염병 말 크레딧 리스크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크레딧 리스크라 크레딧이 결국 회사잖아요. 회사들 쪽으로 리스크가 전이 돼서 기업들이 박살나는 사태가 오면은 이게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이런 거요. 지금도 사실은 약간 기미가 보이는 게 이게 하이힐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약한 애들 회사채 금리는 날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우수한 회사채들의 금리가 빠집니다. 위기가 오면은 금리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얘네들은 불안하니까 불안한 애들 금리는 날아가요. 대표적으로 리만 같은 때 보면은 그때는 기업 위기였잖아요. 기업 위기가 되면은 기업들의 금리 스프레드가 그러는데 한마디로 기업들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들의 CDS? 기업들이 얼마나 위기를 가느냐는 이런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은 이만큼 올라와 있긴 한데 이 위기가 그냥 소비 정도로 끝나고 경기 침체 정도로 끝나고 기업 위기로 넘어가진 않겠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약 넘어가면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리만 사태, 크레딧 리스크, 기업 위기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금융 위기 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등학생도 하는 리만 사태 당시에 코스피 주가를 잠깐 보면 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만 사태라는 게 전 이때 뭐 있었으니까 금방 왔다가 금방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하죠. 2100에 있던 게 저가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냐면은 여기서 여기니까 1년 걸렸어요. 여기라고 치면 여기가 고가라고 치면은 여기 서브프라임 한 번 오고 리만이 한 번 오고 두 번 온 거거든요. 여기라고 치면 여기까지 가는데 6개월에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렸죠. 여기서 여기로 치면 1년이죠. 역시 1년 걸렸어요. 이 만약에 이 정도 위기가 오면은 하락하는 데만 1년이 걸리고 여기가 지금 고점 나지 이 고점까지 오는데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데가 2년 걸렸어요. 1년에 걸쳐서 하락을 하고 2년에 걸쳐서 회복을 합니다. 그게 리만이에요. 거의 3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어요. 뭐 2달 빠지고 석 달 오른 게 아니에요. 석 달 빠지고 6개월 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제가 기억하는 리만 사태 현장에 있었으니까 형님들과 제가 특히 저도 그랬죠. 저는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골로 가지는 않았는데 형님들과 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보고 가장 눈물 어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여기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1차가 여기고 2차가 여기였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이미 멘탈을 놨고 형들과 내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여기하고 여기였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 주식 좀 한다는 사람이 이걸 여기서 여기 빠졌는데 이걸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어. 이게 진짜 현장에 있어 보면 압니다. 이거 안 사고 못 버텨요. 이거 누구라도 사요. 누구라도. 그랬다가 이게 한번 오는데 여기서 한번 또 갔고요. 이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옆팀 얘기니까 이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자, 악마요. 게다가 봐봐요. 이게 쌍봉 뭐 이런 표현에서 더블 바닥 뭐 이럽니다. 더블 바닥. W자가 오면은 올라간다. W자가 오면 진짜 올라가 여기까지. 다 온 줄 알았어. 1900을 찍어요. 당연히 위기가 끝났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거대 기업이 무너지는 거죠. 리만 브라더스가 문을 닫았다. 뭐라고? 지금으로 치면 그 질병 이후에 슈카뱅크가 갑자기 뜬금없이 문을 닫았네. 뭐 이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번 가는데 진짜 여기 떨어지는데 진짜 폭포수처럼 떨어진다. 야 그래도 사실은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때 막 기준금리 50bp 인하하고 양적 완화 발표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여기서 한번 멈춰요. 주가라는 게 악마야. 사탄이야 사탄. 여기서 한번 멈춥니다. 여기 저가집에 와서 한번 딱 멈추면서 또 유혹을 해요. 이게 얼마야? 1500이에요. 1500. 1500에 한 번 온 다음에 여기서 이게 멈춘 게 그렇게 짧게 멈춘 게 아니야.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끝난 줄 알았어. 또 사실은 리만이 문을 닫고 끝난 줄 알았는데 리만을 까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무너지네. 유럽에 뭐가 무너지네. 뭐 까면 깔수록 뭐가 무너진대. 그 다음부터는 날이면 날마다 뭐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여기서 여기를 빠지는데 여기서 갔어요. 여기서 여기 빠질 때 갑니다. 이거에서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여기 빠질 때 갔어요. 와 이거는 회복이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미친듯이 빠지냐면은 이때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 받을 수가. 이게 892, 900 간 거죠. 900 가는데 뭐 어떻게 받고 뭐하고 할 멘탈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1차, 2차 두 번 갔기 때문에 여기서 받고 뭐하는 멘탈이 아니고 보시면은 여기 800에서 뭐 1000 왔다 갔다도 이것 또한 3, 4개월 가요. 폭포수처럼 간다면 여기서도 한 석 달 갑니다. 이때 미네르바 형님 등장하죠. 500 간다. 500 간다 얘들아. 이빨 꽉 깨물어라. 미네르바 형님 등장하셔서 한국은행하고 싸우죠. 뭐 500 간다 그러고 한국은행은 뭐 저놈 잡아라. 뭐 나라를 휘청이는 뭐 어쩌고 저놈 잡아라. 구속이다 뭐 이러고 뭐 이런 말 한다. 구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언론의 자유는 어디 갔나 막 싸울 때가 있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 다음부터
한 6개월간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 오는데 이게 확대를 해서 봐서 그렇지 여기서 이 변동성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만 사태 이후로 이렇게 W자를 몇 개를 그리잖아요. 이게 900 갔다가 1200 갔다가 300포인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200에서 지금 주가지수가 1800 갔죠. 1700 얼마잖아요. 대충 한 400포인트 빠진 건데 이거에 버금가는 변동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해요. 넉 달을 하면서 애들이 다 기진맥진하고 다 골로 간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은 이 모든 거를 참고 눈을 감고 자 HTS를 지우고 나는 모르겠다 뭐 미네르바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HTS를 지운 분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샀냐면은 여기서 삽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주식운용팀들도 다 여기서는 정말 애매하고 여기 샀으면 대박인데 여기서 많이 사요. 여기서 사서 결론적으로 이게 2년에 걸쳐서 다시 2천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당연히 단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V자 반등 좋아요. 저도 꼭 기원합니다. 제 주식도 이렇게 되기를. 근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아까 말한 크레딧 리스크라는 게 발생을 해서 기업으로 전이가 된다 싶으면 이게 옵니다. 이게 안 오면 아직 리만은 아니에요. 이게 안 오고 위로 올라가야 그나마 우리가 좀 다행인 거고 사회가 좀 살만하고 우리도 좀 뭔가 회복이 되는데 진짜 기업의 위기가 오면은 이게 올 수 있어요. 자, 안 올 걸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올 걸로 예상하고 오지 않기를 바라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온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요즘에 매수 들어가는 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죠. 사실 여기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때?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면 결론적으로 올라가니까 먹었네. 정말 훌륭한 생각이고 나눠 사는 것도 정말 뭐 저도 심지어 그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생각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완전히 뭐 베스트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회복에 2년 걸렸어요. 리망의 사태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데 1년 걸리고. 그래서 꼭 이걸 왜 그렇게 강조드리냐면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급해. 너무 마음이 급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너무 자주 여쭤보시고 너무 자주 물어보고 하는데 어떡해요 막 어떡해요 사야 돼요 빠져야 돼요. 너무 마음이 급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 이게 일주일 뒤에 내일 지금 당장 이틀 뒤에 이제 뭐 또 분명히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거예요. 100bp를 인하를 했냐 빅딜을 했냐 양적 완화를 했냐 뭐를 했냐 안 했냐라면서 또 엄청난 변동성이 오겠죠. 위로 미친듯이 치솟을 수도 있고 아래로 미친듯이 빠질 수도 있는데 뭐 기업이 무너졌다 이러면 또 빠지겠고 웬만하면은 위로 오를 것 같아요. 기업만 흔들리지 않으면 위로 올리지 않겠니?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빅딜 해주겠지. 양적 완화도 하고 100bp도 인하를 하고 좋은 뉴스가 팍팍 터지면서 웬만하면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때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때도 그냥 서브프라임 모기지 끝날 줄 알았는데 리만이 터진 다음에 그렇게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오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너무 마음이 급할 수 있다. 조금 비싸게 사면 어때요? 여기서 요즘 나눠 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요즘에 좀 들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 이거를 보면서 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아마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주식 원화 채권이 트리플 약세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빠졌냐 채권 값이 와 전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진짜 제가 10년 동안 채권 시장에 있었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아. 이게 10년 채권 선물이거든요. 이만큼이 한 방에 가격이 밀린 거예요. 이게 금리가 빠지는 거고 가격이 오른 거고 이게 가격이 밀리는 건데 이런 엄청난 장대 음봉은 몇 티? 288틱이거든요. 10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틱, 50틱 하루 변동량이 그래요. 이게 288틱이면은 평상시에 10배가 빠졌다는 겁니다. 10배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리가 날아갔다는 건데 이게 위기가 오면 금리가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방에 밀린 이유는 당연히 이거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데 혹시나 기업의 위기로 번져서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은 외국인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나라 경제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도망갈 걸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위험하면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만에 하나 얘들이 도망가면 지금 원달러가 사실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원화 가치가 1220원 되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안 움직인 거예요. 요즘에 흘러가는 거에 비해서는. 아마 우리나라도 조금 더 경제 규모도 되고 안정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하는 거죠. 정말로 외국인들이 이탈한다고 치면 이게 뭐 날라가겠죠. 원달러가 다시 한번 뭐 1,300원, 뭐 1,700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금리가 일단 작살이 났어요. 혹시나 하는 거죠. 혹시나.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통 이러다가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리만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웬만한 위기가 있을 때도 우리나라가 채권이 외국인들이 이탈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게 없었는데 그날이 올까봐 좀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도 이러니까 임시 금통위를 협의하고 있다.
자, 임시금통위도 리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실제로 임시금통위를 협의하고 있다. 아하, 무섭죠. 지금 한국 영화 관람객 수가 과거 7년 평균의 26%다. 마이너스 80%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어렵다는 것과, 그리고 얘네들은 아니 왜 이제 와서 와 이제 와서 이게 3월 지난주까지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제 와서 이러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 시컨 비웃고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저런 꼴을 보이고 있으니까, 자, 그래도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라앉았잖아. 저 나라도 가라앉지 않을까? 그러면은 금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크레딧 리스크, 크레딧 위기 뭐 하다 큰 데가 휘청했다 뭐 이런 뉴스가 정말 안 나오고 다음 주에는 뭐 100bp나 하고 좀 좋은 게 돼서 금방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을 드리고, 특히 너무 마음이 급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가 오면은 안 오겠지만 그날이 오면은 일단 생존을 하고 조금 보자라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언제 얘기니까 이제는 무엇을이잖아요.